안녕하세요. 2023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오늘은 28번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에 대한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어떤 내용이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죄들, 까다로운 죄들. 저는 이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가 참 어렵더라고요. 판례도 어렵고 개념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비공무원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게 했을 때 이 비공무원에게는 정범 적격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위 문서 작성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에서 특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등록증, 면허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인에게도 이 죄책을 묻겠다 이거죠. 그죠? 사인의 어떤 간접 정범을 인정하는 그런 법 체계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구조 자체가. 그리고 판례도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나오면 일단 부들부들 떨려요. 틀릴 것 같아서. 예전에 제가 수험 생활에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했던 죄 중에 하나예요. 문서에 관한 죄가 기본적으로 되게 무섭죠. 두렵기도 하고 틀릴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무서웠던 건 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이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시험에서 나오면 항상 좀 긴장했다.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근데 역시나 어렵습니다. 이것도 맞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나 어려운 죄가 바로 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반드시 잘 공부하고 기억해 두셔야 할 그런 죄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실기재죄 잘 좀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 기억. 자, 옳은 것이네. 또 옳은 것. 자, 기억. 공정증서 원본이 아닌 등본, 사본, 초본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정본은 대상이 된다가 아니죠. 되지 않는답니다. 무조건 원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거 기억 잘 아셔야 돼요. 니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등록증이라는 것은 일정한 권리관계나 신분관계를 공부에 기록한 것을 말하며, 그렇죠? 등록증은 일정한 권리관계나 신분관계를 공부에 기록. 이게 중요해요. 권리, 신분. 따라서 자동차 등록증, 선박 등록증 이런 것들은 해당됩니다. 대상이 되는. 근데 이거 뭐죠? 사업자 등록증? 이거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정한 조건 맞춰서. 이게 어떤 권리관계나 신분관계를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틀렸습니다. 이건 부실의 사실, 부실의 사실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 신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렇죠? 허위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법원이 개입해 버리는 순간, 법원의 촉탁이라는 것이 개입되어 버리는 순간, 촉탁에 의해서 등기를 마친 순간, 설사 전제 절차의 어떤 허위적, 사위적 요소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법원이라는 것이 개입되어 버리기 때문에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맞아요. 그죠? 리얼.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재산상속인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면 포괄적으로 이 상속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권리가 승계되는 거죠. 따라서 이름 추단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재산상속인에게 상속으로 등기가 맞춰졌다면 이 사람이 실제 권리자다 이렇게 추단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기해서 또 등기가 이루어진 거고, 설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 절차를 밟은 것에 해당하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가 승계돼서 등기가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실체관계까지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들어가서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건 부실기재가 아니야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죠. 부실기재가 성립한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X가 돼요. X. 옳은 게 뭐예요? 딱 하나네요. 그죠? 한 개.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기억 틀렸고 미역 틀렸고 자 디귿 하나 맞았죠. 그리고 리을 틀렸다. 이거 그 등기는 당시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 당시에 포괄적으로 승계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거 제대로 된 등기란 말이에요. 다만 나중에 뒤져보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 나중 얘기잖아요. 따라서 어쨌든 등기 절차를 밟았다 하면 이거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등기고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사죄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죠. 아시겠죠? 네, 오늘 이 네 가지 판례 좀 가벼운 판례 같지만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습니다. 아마 많이 못 맞추셨을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죄가 바로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다. 그리고 법원 행시에서는 굉장히 출제의 빈도가 많다. 법원 행시가 뭐 하는데요? 등기관들 뽑는 데잖아요. 그죠? 일반 법원직도 있지만 뭐 등기직도 많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해경간부에서는 행안 관련된 판례들이 꼭 나오고 경찰간부 시험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경찰 관련된 판례가 나오듯이 법원 행시에서는 요 문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